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구속적부 심사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기력이 없다고 했는데 내란 재판에도 기력이 없어서 이제 나오지 않았는데 구속적부 심에는 이렇게 빨리 온 거 처음 봤어요. 신문 시간보다 1시간 15분 빨리 도착해서 9시에 도착을 했더라고요. 지금 내란 특검에서는 뭐 어제 100여 쪽의 의견서 제출했고 오늘도 관련 PPT 100여 장 준비했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일반적 관측은 저 구속적부심이 인용이 안 될 거다, 아마 기각될 거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 결과는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지금 윤 전 대통령이나 그 변호인가들은 결국 자신들에게 유리한 건 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은 거는 다 거부하고 불복하고 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특검 수사에도 조사에도 참석 안 하고 재판도 안 나오고, 그런데 모스탄 같은 사람은 만나겠다고 이제 뭐 접견하겠다고 접견을 잡고, 또 구속 이 적부심 심사에는 출석해가지고 건강이 안 좋다면서 거긴 또 적극적으로 항변하고, 근데 이런 게 이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론을 계속 악화시키고 있고, 여전히 지금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입만 열면 법치를 얘기했지만 정작 자기는 법 위에 서려고 하는구나, 이런 모습으로밖에 비치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특검을 두고서 이 특검은 위헌적 특검이고 그다음에 수사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특검이기 때문에 일체를 거부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조금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걸 지켜봐야 되냐, 국민들이. 그래서 저는 이 지금 내란 특검이 윤석열 강제 구인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마치 본인이 법 위에 선 그런 이 특권자인 것처럼 구는 모습을 용납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저렇게 끝까지 안 나온다고 하면 그냥 기소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라고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냥 큰 그림으로 보면은요. 지금 재판은 계속 되는 거잖아요. 구속 적부심 유무와 상관없이. 그러면은 만약에 그게 유죄가 되면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정부 하에서 본인이 구제받을 길은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이 5년 후에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민의힘이 여론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본인의 문제와 또 본인하고 그 나름대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인사 때문에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지금 10%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정권 교체를 하려면은 여론이 움직여줘야 되고 중도층의 그 지지를 받아야 된다면,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내란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인가. 뭐 당이나 나라 생각은 일단 차치하고라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그러면 답은 있거든요. 근데 그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예를 든다면 조사를 받는 부분도 그렇고 재판을 받는 부분도 그렇고, 근데 본인과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구속 적부심 심사에는 1시간 일찍 나오더라, 이런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냉소와 조롱의 하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그 변호인들은 좀 전략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 안타깝죠, 뭐.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커닝페이퍼도 논란이더라고요. 뭐 모르는 것에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하고 답변을 하지 마라. 곤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고 동문서답하라. 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 건데, 지금 강선우, 이진수 이 두 후보자를 두고는 일단 대통령실은 뭐 인사기류에 변화가 없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긴 한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결국은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아직 대통령이 인사를 강행할 것이냐 아니면은 두 사람을 낙마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났지만, 여기서 만약에 그 여론과는 상반된 그런 결정이 날 때 이것이 대통령 지지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도 예단하기 어렵죠. 그런데 지금 두 후보자, 다른 후보들도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집중 공격을 받음으로써 완전히 타겟처럼 되어버렸는데, 이진수 후보 같은 경우에 아니 이런 쪽지를 전해줄 거면은 걸리지나 말든지, 그 교육부도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교육부 장관 하겠다는 사람이 진짜 기본적인 ABC도 모르고 나왔을까라는 그런 한심함이 오히려 그 여권의 정치인에 의해서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고민정 의원이. 그리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같은 경우는
갑질이 뭐에 대한 갑질이냐? 업무 부하가 크다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일을 시킨 거에 더해서 그 청문회 때 거짓말이 또 그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모 언론에 의하면은 뭐 텔레그램 자료를 통째로 받아서 더한 자료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판에 만약에 이거를 강행했을 경우에 상식대로 하면은 임명을 못하고 자진 사퇴를 하는 건데 자진 사퇴를 지금 아직까지 안 하고 있네요. 주말까지는 뭐 결론이 나온다 그러는데. 저는 어쨌든 오늘 청문회가 끝나기 때문에 그 종합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거다. 이게 이제 대통령실 입장인데요. 소탐대실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인수위도 없이 출범해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까지 굉장히 순항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단지 정권 초기에 있을 법한 그런 이미지 정치로 성과를 내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신속하게 국정을 안정시키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통합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지지율도 지금 높아지고 국민들이 많이 안정감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인사 실패로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무슨 야당의 정치 공세가 거세서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이건 안 되겠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게다가 강선우 후보는 의원이에요.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지 20년 동안에 현직 의원이 낙마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 불패라는 말까지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는 좀 어렵겠다라고 할 만큼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갑질이라는 건 이 시대에 이제 국민들의 감수성에 전혀 지금 이 용납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종류의 문제인데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양파 껍질처럼 자고 일어나면 또 나오고 자고 일어나면 또 나오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또 뭐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상황까지 몰려가지고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게 낫다. 그래서 본인이 뭐 스스로 그만두기 쉽지 않겠죠. 이게 자기 정치 생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의를 생각해서 정권의 성공을 생각해서 스스로 물러나도록 당도 주변도 설득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진숙 후보자는 상대적으로 강선우 후보자가 더 많은 비판을 받음으로 인해서 약간 이제 숨통이 튀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는 다른 것보다도 이분이 도덕성 논란도 크지만 유초중등 교육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기초적 상식도 없어요. 커닝페이퍼가 그 논란의 연장선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저런 분이 대학 총장 좀 해봤다 그래서 이 공교육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할 수 없다고 보고요. 저런 분밖에 없냐는 거예요. 저는 교육부 장관 훌륭하게 더 잘할 저런 도덕적 흠결 없이 또 교육정책의 경험도 가지고 있는 장관 후보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분의 추천 배경이 뭐길래 저러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그 어떤 추천 배경도 저분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나 하자에 비추어 보면 정당성을 갖기가 어렵다. 정리하는 게 전 타당하다고 봅니다.